안녕하세요. 달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형인 작업형 3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3유형에 대한 정보는 너무 없어서 일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험 환경 자료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꼼꼼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유형을 보시면 3유형의 풀이용, 제출 없음, 제3유형 답안 제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용은 정답을 산출해내는 용도로 쓰이고 이 코딩 값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답안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는 고혈압 환자 120명의 치료 전후의 혈압이 저장되어 있대요. 여기 데이터를 눌러서 보시면 혈압같이 생긴 숫자가 이렇게 쭉 있죠. 해당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고혈압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즉 치료 후에 혈압이 감소를 했는지를 보고 싶대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싶냐? 쌍체 표본 T 검정, 페어드 T 테스트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설은 아래와 같다 하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위에 세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필기 공부를 했을 때 기억으로 다시 좀 되돌아가 보면 저희가 지금 너무 실기 그 코딩에 집중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필기했을 때 그 통계적 지식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쌍체 표본 T 검정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때 공부했던 내용으로는 대응 표본의 평균 차이 검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쌍에서 관측값의 차를 이용해서 두 모평균의 차에 관한 추론 문제를 다룰 수 있음. 이를 대응 비교 또는 쌍체 비교라고 함. 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각 쌍에서 관측값의 차를 이용한다는 게 각 쌍이 지금 혈압의 치료 후, 치료 전 이게 각각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쌍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두 모평균의 차이에 관한 추론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 120명의 혈압을 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전체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요, 일단. 그 다음에 가설은 아래와 같다. 뮤 D는 치료 혈압에서 치료 전 혈압을 뺀 평균이다. H0는 뮤 D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고 H1은 뮤 D가 0보다 작다. BP, B4는 치료 전 혈압이고 BP, 애프터는 치료 후 혈압이다. 이거만 이해가 되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기 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 봤을 때 귀무가설, 대립가설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외웠었어요.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뭐였냐면 귀무가설은 현재 통념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모수에 대한 주장이고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모수에 대해 새로운 입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가설이었어요. 이것도 살짝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귀무가설이 H0, 대립가설이 H1인 거는 기억이 나시죠? 근데 대립가설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연구자가 새롭게 입증하고 싶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보면 이 연구자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가설이 대립가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를 하면 혈압이 낮아질 거야 라는 게 대립가설인 거고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의 정반대로 이 치료를 해도 혈압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높을 거야 라는 가설이 귀무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의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하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이 채택과 기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채택은 가설을 채택한다. 기각은 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말인데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은 완전 반대라고 했죠.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건 대립가설은 기각하겠다 라는 말이에요. 대립가설을 기각하겠다는 말은
아까 대립가설이 혈압이 낮아질 거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대립가설을 기각한다? 대립가설이 말도 안 된다라고 버리겠단 말이에요. 혈압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높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건 대립가설은 채택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너 혈압이 낮아진다고 가설을 세웠지? 그거 내가 채택할게. 그럼 혈압이 낮아진다는 게 말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걸 채택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그러면 실험 결과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실험 결과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고 p-밸류 값과 유의 수준에 관한 개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익숙하시긴 하실 텐데 p-밸류 값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좋다고 저희가 보통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좋다는 건 뭐예요? 실험 결과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험 결과가 좋다는 건 대립가설이 채택된다는 거잖아요. 대립가설이 채택된다는 건 귀무가설은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p-밸류 값이 유의 수준보다 높아요. 그럼 실험에 실패한 건데? 실험 결과가 안 좋은 건데? 실험 결과가 안 좋다는 건 대립가설은 기각되는 건데? 그럼 대립가설이 기각된다는 건 귀무가설은 채택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게 귀무가설 H0가 귀무가설이었잖아요. H0는 뮤 D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래요. 뮤 D가 뭐냐면 치료 후에서 치료 전을 뺀 거예요. 그러면 치료 후가 치료 전보다 크거나 같다. 혈압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높다. 라는 게 이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 치료 후 혈압이 치료 전 혈압보다 작다. 치료 후가 감소를 했네. 혈압이 낮아지네. 대립가설인 거고. 1번 문제. 뮤 D의 표본 평균을 입력하래요. 그러면 뮤 D가 뭐였냐면요. 치료 후 혈압에서 치료 전 혈압을 빼는 거였어요. 일단 저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데이터 불러오는 구문이 있죠. 이걸 일단 실행을 시키고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왔잖아요. 그 A라는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한 번 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뽑아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치료 전 혈압은 여기 BP, B4로 있고 치료 후 혈압은 여기 BP, F터로 있죠. 그러면 이거 주석 처리해주시고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차이의 표본 평균 값이에요. 그러면 A의 BP, F터라는 컬럼에서 A의 BP죠? BP A의 BP, B4라는 컬럼을 빼주고 그거의 평균을 구해주면 이게 1번 문제의 답이죠. 근데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09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답을 써줄게요. 저희 답을 왜 써주냐면 지금 이 시험 환경은 여기 제출 버튼이 있긴 하지만 제출이 없대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3유형 답안 제출해서 수기로 써서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써놓으면 입력을 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따로 써줬고요. 얘도 일단은 2번 문제 실행할 때 조금 방해되니까 프린트도 다 주석 처리 해줄게요. 그럼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면요. 검정 통계량을 입력하래요.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구하냐? 페어드 t 테스트를 통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코딩을 알아야
검정 통계량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 t테스트, 페어드 t테스트 어떻게 뽑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저는 이렇게 모를 때 파이썬 페어드 t테스트 이렇게 쳐봅니다. 그래서 쳐봐서 이런 구문 정리되어 있는 이런 걸 눌러줘요. 눌러봐서 그럼 구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써보면서 조금 익히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사이파이, 스태트, t테스트, 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좀 읽어보면 이거는 귀무가설에 대한 테스트다. That two related or repeated samples have identical average. 두 개의 관계 있는 반복되는 샘플들의 귀무가설을 검증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A, B 두 개의 어레이는 same shape이어야 된대요. 저희 아까 120명의 혈압 샘플로 두 개 다 동일했죠. 그래서 A, B 동일할 거고 이 축은 디폴트는 뭐 0이라고 하니까 축을 뭐 지정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non policy 이거는 결측치 어떻게 해줄 거냐. 결측치는 저희 아까 확인은 안 해보긴 했지만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고 왜냐면 데이터에 만약에 결측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측치를 누구는 처리하고 누구는 처리 안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결측치는 없을 거예요. 데이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alternative, two-sided less great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alternative는 무슨 말이냐? defines the alternative hypothesis. 이 alternative hypothesis라는 게 대립가설이거든요. 대립가설을 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대립가설을 어떻게 정의하냐? two-sided, 두 개가 다르다, unequal하다, less, 한쪽이 작다, greater, 한쪽이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하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감이 안 오잖아요. 저희가 A하고 B에다가 치료 후 혈압과 치료 전 혈압을 넣어서 그 둘의 검정 통계량을 낼 거잖아요. 근데 치료 후 혈압하고 치료 전 혈압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대립가설을 세웠었죠. 어떻게 세웠었죠? 치료 후 혈압이 더 작을 것이다 라고 대립가설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이 A, B에 어디에 전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치료 후 혈압이 낮다는 그런 대립가설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A를 치료 후로 놓고 B를 치료 전으로 놓게 되면 치료 후 A가 치료 전 B보다 작다는 게 대립가설이잖아요. 그러면 less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샘플이 뒤에 second 샘플보다 작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걸 불러올 때 from, mo, import, stat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뭐 인코딩을 할 때도 뭐 모델을 불러올 때도 from에서 import해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줬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변수에다가 그 세트의 t테스트 렐이라는 거는 A는 아까 저희가 치료 후 혈압을 넣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B에는 치료 전을 넣어주고 이건 따로 설정해줄 필요 없고 alternative는 less로 해주기로 했었고 이것도 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프린트를 해볼까요? 그러면 t테스트의 렐 리절트 값이 스태티스틱 검정 통계량은 마이너스 3.337187 이고 p밸류는 0.000056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저희가 그냥 수기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3.3371 72까지
수기로 반올림을 해서 쓰고 p밸류도 0.0006까지 해서 4자리까지 계산해서 그냥 수기로 쓰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면 스태티스틱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따로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소수 넷째 자리까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337이고 3번 문제의 답도 한 번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가설검정 결과를 채택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래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p-밸류 값이 지금 0.0006이잖아요. 그러면 0.0006이 0.05보다 작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뭐다? 실험이 성공한 거. 실험이 성공한 건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거.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면 귀무가설은 기각되는 거. 귀무가설이 보통 기본이 되는 가설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이걸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귀무가설은 기각됐잖아요. 그럼 답은 기각. 여기는 제출 버튼이 있지만 아마 시험 환경에서는 제출이 없거나 뭐 저장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거나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일단 제출을 눌러야 이게 화면이 넘어가니까. 똑같이 있거든요. 했던 정답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형 3유형까지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처음 나오는 유형이니까 시험 환경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나올 것 같거든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다른 검정 통계량 산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제가 구글에 검색한 것처럼 여러 개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고 구문에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빅분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